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89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의회 서성난 의원,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례 제정 추진 나서. 경기도의회 서성난 의원, 국민의힘, 의왕이, 은 23일, 수.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정원산업과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속에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서인 정원산업과로부터 경기도 무장애 통합 놀이터 사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향후 사업 계획의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도비 예산 보조율 3. 7에 따른 시군의 재정적 부담, 장애 아동을 위한 독립형 놀이기구 개발 및 도입의 필요성, 무장애 놀이터에서 모든 이용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형 프로그램 운영과 이를 지원할 전문 인력 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서성난 의원은 무장애 통합 놀이터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 조성을 넘어 모든 아동의 놀 권리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라며 단계적 추진이더라도 조례 제정과 안정적 예산 확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매칭 비율의 재검토,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 가이드라인 정비 등 후속 과제들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지원에 힘쓸 것임을 덧붙였다. 한편 서성난 의원은 경기도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오는 2025년 8월 중 입법 예고를 거쳐 본격적인 제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만식 경기도의원, 장애아동 복지 이동권 보장 관련 정담회 열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이, 은 28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해피유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아동 복지와 장애인 이동권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준원 해피유자립생활센터장은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부모 대상 교육, 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아동지원센터가 경기도에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2011년 제정 당시부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아직 센터를 설치한 지자체는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국회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은 2024년 8월 기준 경기도 내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2만 3천여 명에 달한다며 상담이나 사례관리, 부모 교육 등을 받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병원 등을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구조라 체계적인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아동은 조기 발견과 개입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와 같은 지원 체계로는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장애 조기 발견부터 교육, 상담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아동지원센터 설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발달지연 아동과 장애 위험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발달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 장애 아동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장애 아동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센터 설립과 자치법규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서는 장애인 꼴택시 이용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도 공유됐다. 지난 28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서비스 표준 지침에 따라 전동 스쿠터 이용자는 휠체어석에 스쿠터를 수납하고 일반 좌석에 착석해야만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조치로 스쿠터 고정의 어려움과 차량 내 사고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러나 현장 참석자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니 너무 갑작스럽다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차량 좌석에 오르기도 힘든데 좌석에 앉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고 호소했다. 이에 최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꼴택시가 정작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잃은 것이라며 도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양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공사 현황 및 운영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양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공사 현황 보고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양주시 이정수 청년체육과장, 김명환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진행 상황 및 운영 준비 현황, 물가 상승 및 부지 매입비 증가 대비 부족한 예산, 장애인 및 이용객 주차 공간 확보 해결 방안, 전문 지도자 및 운영 인력 채용 어려움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재용 의원은 반다비 체육센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 및 시민 모두가 함께 운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의 기반이라며 조직도 및 예상 수입 지출 내역, 체육 프로그램 계획이 들어간 운영계획서를 요청하며 관계부서 및 장애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도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주 반다비 체육센터는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성과를 계승해 추진되는 전국 단위 사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생활체육시설로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현재 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재활운동실, 휴게공간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170억 원이다. 준공은 2026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다. 경기도의회 윤택일 의원, 하남에도 복합특수학급 반드시 설치돼야.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택일 의원, 국민의힘, 하남 1, 은 7월 25일, 금,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에서 복합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장애 학생 학부모 및 광주 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역 내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복합특수학급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복합특수학급은 일반 학교에 설치되는 전일제 특수학급으로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등 2가지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지닌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개별 학생의 복합적인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교육 환경으로 최근 장애 학생 교육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윤택일 의원은 복합특수학급은 단순한 장애 유형 분리가 아니라 개별 학생의 학습 돌봄 행동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제도라며 그런데도 현재 하남시는 복합특수학급이 단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다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담회에서는 하남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유됐다. 실제 조사 결과 대다수 학부모가 복합특수학급 설치의 높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복합장애를 지닌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적절한 학급이 없어 타 지역 전학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단발성 논의가 아니라 복합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 학부모, 전문가,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하남시에도 꼭 복합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버스 정류장 부스능, 난방 설치 등 기능 보강 시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침해되지 않도록 주문.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이 경기도의 점자블록 설치 기준 준수와 저상버스 확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4일, 목.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도청 실국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재용, 김선영, 서성난, 이호수, 오세풍 의원과 최종신 의정정책 담당관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실국장 등 관련 공무원 다수가 함께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회의는 박재용, 서성난 의원 주재하에 농수산생명과학국 8건, 기후환경에너지국 13건, 수자원본부 4건, 철도항만물류국 22건, 균형발전기획실 3건, 평화협력국 1건, 축산동물복지국 4건, 교통국 27건, 순으로 이어졌다.
박재용 의원은 정책 집행으로 없던 시설이 생기는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책적 약자를 배려하는 초격차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이 새로 생기거나 보수되었을 때 점자블록 등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이 침해되어 방치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 증차나 노선 확대 시 중소형 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이 적극적으로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면밀히 검토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박재용 의원은 회의 종료 후 장시간 동안 82건의 현안 논의를 함께해 주신 의정정책추진단과 의회사무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경기도 8개 부문의 국과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비유처럼 경기도 공직자의 1시간이 도민 142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